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장후 마감 복귀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삼은 게 셀트리온 그룹 상승 사이클의 클라이막스는 빅피처인 합병이 만든다. 이게 완벽한 공매도 박멸이다. 예, 이 내용이고요. 오늘 장중에 오늘 굉장히 따분했거든요, 시장이. 이번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부 외국인 입장에선 파생 포지션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도 약간 나올 수 있고 뭐 그대로 이제 뭐 차기 월물로 롤오버 하면서 크게 뭐랄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만들지 않는 뭐 조정이 일어나면 장중에 조정 정도 그런 흐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합병에 대한 이 생각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저의 어떤 생각들, 그 내용들을 이따가 어, 시장 복귀 마무리하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고 최근에 이제 슬슬 이제 3, 4에 대한 어떤 주주분들께서 이익 구간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꽉 쥐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마감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요, 굉장히 좀 뭐 무난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주도주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언택,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다시 상승 추세 복귀를 했어요.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끼고 시총 4위까지 올라왔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좀. 예.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게 주도주가 여기서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질 리도 없고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못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나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랑 별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서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언택 대장주인 일단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고점의 어떤 신호들은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 얘기들을 드릴 거고 저도 이제 보유 물량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네이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을 이제 수익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고 다시 추세가 복귀되는, 여기서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다시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면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면 돼요. 주도주를 왜 이렇게 살펴보냐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으면 이 시장 전체적인 상승 추세 지금 강세장 불마켓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생각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강세장이 무너지지 않는 거는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주도주가 조정받고 다시 추세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오늘 네이버가 보여준 그리고 카카오가 보여준 추세 복귀의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중요 이제 이평선 라인대에서 붕괴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잠시 좀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좋았거든요. 음. 시즌 한번 짚어보면 진단키트 관련주 물어보신 분들도 덕거리 종종 계셨는데 좀 쉬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시나 이제 진단키트도 코로나 이 이벤트가 지금 죽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글로벌 확산은 더 거세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십 명 수준의 지금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는 이제 뭐 등교가 다 됐다고 하죠. 학생들. 그런 부분들이 뭐 결국은 이 진단키트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음, 아직은 소멸될 수가 없다고 보여. 그래서 결국은 그 대장주인 시젠이 오늘 위로 올려치면서 21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 앞에 이제 매물을 조금 흡수하는 형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급 자체도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좀 붙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중요 이평선
수젠틱도 지금 보시면 60일선 붕괴시키지 않죠? 랩지노믹스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60일선 붕괴되지 않죠? 살짝 붕괴하더라도 다시 이제 복귀한다면 뭐 문제가 없는 거고, 이 전체적인 어떤 코로나 관련된 이 섹터 전체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심축 자체는 일단은 치료제하고 백신 쪽으로 좀 옮겨왔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기존의 이제 진단 키트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부광약품, 이게 이제 신약 재창출해서 이제 국내 식약처 최초 승인받은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요때 이제 저는 이제 요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거치니까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치고 나갈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붕괴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60일선을 붕괴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 전체 자체가 이 추세가 계속 소멸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 종목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이쪽이 주도주, 대장주 군들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3대 축, 이제 계속 강조드렸죠. 엄텍,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요 세 개 이제 트로이카, 요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것은 조정은 있을지언정, 지수 자체도 조정이 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강세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시장이. 강세장에 대한 어떤 판단, 확실한 어떤 근거,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속 고해요. 지금 뭐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계좌의 잔고에 지금 주식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동학개미 운동은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 기관들,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까 이제 언택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플러스 내다가 약간 좀 밀렸는데, SDI 같은 경우 보십시오. 1% 상승. 그래서 이런 흐름을 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도 오늘 약세 보이다가 다시 좀 올라섰네요. 이재용 부회장 뭐 구속 관련된 부분들 좀 이슈가 있죠. 스리티론도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코스닥 쪽에서 아까 이제 알테오젠, 시젠, 일단 추세에 복귀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알테오젠도 3% 상승하면서 붕괴된 거 아니죠? 루머로 인해 가지고 와, 이거 밑에서 잡은 분 계시면 아쉽지만 전 못 잡았지만 축하드립니다. 잡은 분 계시면 다 복귀했네요. 문제없는 기업이잖아요, 사실. 참 그 악성 루머 그 레퍼토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무난하게 오늘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약간 플러스로 이제 마감됐고요. 뭐 제넥신은 뭐 별다른 얘기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뭐 흘러가는 패턴. 결국 이제 백신 임상 승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근데 음봉이잖아요. 근데 음봉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봉이거든요. 전일 어떻게 보면 좀 딱 위에서 음봉으로 만들면서 거래량 죽인 형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분히 소화해 나가면서 이익 내고 나갈 사람들 정도만 나가고 그런 물량들 소화되면서 추세를 유지하는 형태. 뭐 만기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우리가 이제 2017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 셀트리온의 어떤 추세가 형성되는 어떤 과정들의 어떤 봉 형태가 조금 보이실까요?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또 조정받다가 툭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차하면 못 타요. 이런 것들. 또 여기서 또 겁날 수 있죠. 겁먹을 수 있지만 또 안정적인 어떤 적절한 어떤 구간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또 툭. 이번에도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전혀 뭐 지금은 하차하거나 겁먹을 구간도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걱정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장중에도 저는 합병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는 기관들이 좀 팔았네요. 연기금에서 좀 매물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강했던 거의 3사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예. 거 보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가니까 이거 왜 안 가냐 이렇게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왜 안 가는지 그건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예. 두 번의 블록딜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다른 두 종목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 소화하는 어떤 형태의 봉이 나올 거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좋은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가는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돌파 패턴.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부연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은 기관이 10만 주 정도 순매수했죠. 예. 수급 괜찮았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네. 주봉도 안정적인 형태로 추세 이어가고 있고 월봉도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전고점 부근까지 툭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려놓을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이제 돌파할 때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셀트리온도 한번 주봉하고 월봉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봉도 예, 장대 양봉 툭 생기고 뭐 이번 주는 뭐 음봉 정도의 약간 도지 형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만기주니까 뭐 그 정도는 돼도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2017년도에도 이렇게 음봉이나 도지 형태 나오면서 한 번에 양봉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뭐 상승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뭐 예측은 영역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괜찮고요. 월봉 흐름도 예, 안정적인 예,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의 어떤 형태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의 어떤 패턴을 중시 여기거든요. 어찌됐든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어떤 그 전략은 중장기 투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봉이나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 예,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이제 제약, 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제 3사 중에서 가장 약했던 2.6% 약세로 마감됐고요. 오늘 수급은 기관은 약간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예, 약간 순매도하는 형태. 크게 뭐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시총이 올라오면서 또 붙는 어떤 패시브적인 물량들도 있을 거고요. 뭐 MSCI 이제 관련 물량들 같이 섞여 있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예, 보시면 7.79%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올해 초만 해도 뭐 한 5, 6%에서 3% 이렇게 됐던 종목이니까 매물이 이제 거의 씨가 말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5일선을 지켜주면서 도치 형태 같은 음봉, 거래 죽인 형태, 상승 추세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요. 5일선은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추세가 붕괴되는지 뭐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주봉, 월봉, 아주 좋은 어떤 형태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맘 놓고 주포가 있다면 맘 놓고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넥신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넥신 GTBNT도 한번 볼까요? 뭐 제넥신도 이제 아까 일봉 봤으니까 주봉 주봉도 아주 좋아요. 이평선에 딱딱딱딱 밀집하면서 이게 사실 이게 매집 형태거든요. 딱 일봉으로 보면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주봉은 또 속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붙이면서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양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아주 좋은 형태로 뭐 제넥신도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G3BNT 조금 분석을 좀 해드렸거든요. 안구 건조증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오늘 한 3.2%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좋아요. 기관들의 수급, 뭐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임상 3상의 이제 종료, 안구 건조증의 임상 3상 종료를 8월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임상 종료 이제 부분은 1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결과 발표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바이오장이 이제 크게 선다면 뭐 G3비엔트를 빼놓고 바이오가 업종이 들썩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임상 모멘텀 그리고 주가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지는 신약사로서의 어떤 부분이 결국은 이제 임상 3상 종료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영상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에 G3BNT 영상을 이제 올렸거든요. 예, 못 보신 분들은 저녁에 한번 차분히 시간 두고 보시면 어떤 기업인지 그래도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예, 뭐 나쁠 것도 없죠. 지금 뭐 해외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 지표가 좋게 또 지난주 금요일 나오면서 시장이 또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됐잖아요.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뭐 강한 흐름이 오늘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정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근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계속 고를 외치고 있고 이 개인들의 대기 자금 자체가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44조.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금 외국인들도 달러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인덱스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하고 신흥국에서 가장 코로나 청정국이면서 또 성장 섹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모여 있는 또 한국을 선제적으로 수급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삼성 에스테,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렇죠?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고 유입되는 종목들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고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채워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세장이 계속 베팅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이 셀트리온 관련된 합병 얘기 좀 꺼낼게요.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서 합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저의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가 발표한 이 합병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에서 질의응답에서 이 서정진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가 떠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답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그 당사 및 계열 회사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 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합병에 대한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2월 아니군요. 1월 17일 날 공시를 했거든요. 그대로 이제 이제 재공시 예정일이 이제 2월 17일이네요. 그럼 이제 2월 17일 날 또 어떤 공시를 냈는지 한번 볼게요. 2월 17일 날 여기 공시를 보시면 2월 17일 있죠? 당사는 합병에 대한 법률 및 세무 등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병 추진 시기, 방법, 형식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좀 나아갔죠. 법률 및 세무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착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공시 예정일은 5월 17일, 이제 3개월 뒤 재공시 하겠다. 달라진 내용이 있거나 하면. 그래서 이제 5월 17일 날, 지난달이죠? 5월 17일 날 이제 공시한 내용 보면 똑같죠? 5월 15일 날 좀 일찍 했네요. 당사는 합병에 대한 법률 세무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똑같아요. 3개월 전하고, 내용은 똑같고, 8월 14일 3개월 뒤에 다시 재공시한다고 해요. 일단은 뭐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걸로 회사에서 공식화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서정진 회장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주주들에게 제시를 하겠다 했거든요. 예, 3분기라면 이제 9월부터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가을쯤 되면 구체화된 내용을 회사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시기, 예, 그런 것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방법이나 형식 등은 우리가 뭐 전혀 지금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난 5월 말에 이제 기사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더 팩트라는 이제 신문사에서 나온, 언론사에서 나온 이제 기사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업계 안팎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가능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 합병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하던 2017년에도 증권가에서는 합병설이 돌았다. 그랬죠, 당시에.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합병과 관련해서 그동안 꼬리표로 달고 다녔던 서정진 회장의 사익 편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런 어떤 억측을 하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좋게만 바라보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예, 이따 이제 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 따르면 셀트리온이 내부거래 비중이 이제 가장 높다고 해요. 대기업 집단 중에서.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제 판매 유통을 이제 뭐 몰아주는 거죠. 독점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어떤 재벌 회사나 대기업들처럼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총수 일가 어떤 자산을 좀 불리기 위해서 어디 뭐 회사를 갑자기 설립해가지고 거기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뭐 IT 쪽에 이제 사업 부문을 거기 막 계속 몰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었죠. 시작이 달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억측인 거죠, 사실은. 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독점적으로 해외에 유통 판매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을 넘기고 이를 실적으로 잡는 구조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내부거래 비중이 80% 이상이다. 서정진 회장의 사익 편취 논란도 이러한 구조로 인해 불거진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익 편취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았고, 나쁘게 보는 어떤 측에서는 요걸 이제 꺼내들었죠, 보통은. 근데 이제 사실 이 지분을 30% 이하로 낮추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일감 모르시기 논란이. 근데 서정진 회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분 전혀 줄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서 합병을 꺼냈다. 이거는 좀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생각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런 어떤 논란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관계자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세워진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개발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하고 이제 다른 개념이죠. 예. 일감 몰아주기 하려고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몰아주는 거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이 공동개발 이제 유통 판권을 넘겨주면서 결국은 이 JP 모건하고 테마세어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거거든요. 그 목적하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셀트리온을 있게 만든, 돈이 없어서 뭘 공장도 못 짓고 연구개발도 못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한 과거만 돌아보더라도 사익 편취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하는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 벤처 시장을 개척하던 당시에는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회사가 없었죠. 국내에 없었잖아요.
오랜 주주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독감 신약에 대해서 임상 모집하는 거 막, 응? 각 지역에 붙이러 다닐 정도로의, 이 참 감동적입니다. 덧글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설립 후 바이오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본시장 환경에서 바이오 벤처의 개척자인 셀트리온이 수천억 원을 넘는 개발비를 투자받기 위해서는 합작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렇게 투자 유치를 위해 만든 바이오 제약 개발 유통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설명이다. 합병설과 관련해서는 당사 및 계열회사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 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모르셨던 분들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3사에 대한 합병 이슈 이제 제 생각들을 좀 전달해 드리면요. 합병과 서정진 회장의 이제 은퇴가 맞물려 있어요. 내년 이제 3월달 이제 임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은퇴를 할 거예요. 이걸 번복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서정진 회장은 합병을 꼭 은퇴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절대적이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도, 아니 뭐 조직이 있긴 하지만 이 서정진 회장의 어떤 추진,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FI들 같은 경우 테마색이나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블록딜을 이제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정진 회장 은퇴 이후에 공백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할수록 엑시트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향후에도 블록들은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추세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처럼 보시면 소화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은 추세 다 복귀하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도 그렇죠. 예. 헬스케어도 지금 매물 소화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은 은퇴 전 그룹을 일원화하는 것이 향후 자신의 부재에 따른 3사 간의 충돌 분리 가능성.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업무 분담들이 지금 세 개 회사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한 회사로 통합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눠져 있으면 각 임원들, 각사의 임원들, 각사의 사장 대표이사가 분리돼 있고 있으면 90점 역할을 하는 이 서정진 회장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이제 없게 된다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마도 이제 FA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퇴 전에 그룹을 일원화하는 것이 향후 자신의 부재에 따른 3사 간의 충돌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 고민했을 거예요.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주주분들께서는 또 나름의 또 개인적으로 또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병은 본 중심 사업들의 순항에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뭐 케미컬 사업들, 뭐 코로나 이제 관련된 어떤 사업들, 비즈니스 그런 것들 순항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정준 회장의 은퇴 전에 이런 어떤 공백들을 메꿀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병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합병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이제 위해서는 뭡니까? 주주들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거나 이익이 될 거라는 거를 비춰주거나, 그렇죠? 그래야지 동의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합병을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막 쏟아져가지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제넥신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을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따라서 주주들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과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지점과 구간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보세요. 실적. 현재 실적이 아니라 향후에 나아질 거라고 주주들이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램시마 SC가 지금 연말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적응증 확대 내지는 출시 국가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대감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출시도 이제 내년에 붙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내년 초 유럽 승인 기대감이 불고요. 트룩시마 미국 점유율 증가세 이런 부분들, 램시마도 지금 뭐 미국에서 매출액이 점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서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될 거고요. 아조비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CMO 비즈니스고요. 실적이니까 계속 뭐 기대감 갖게 만들잖아요. 분기마다 서프라이즈, 이번 1분기가 이제 시작이죠. 가장 비수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으로 치면 가장 핵심이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죠. 진단키트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치료제죠, 사실. 이게 이제 7월부터 본격 임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도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지만, 1상에서 2상, 3상으로 넘어갈 때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증대되면서 신약 기업들의 주가가 가치가 점핑하거든요. 특히나 3상 종료 시점에서는 완전히 뭐 10배거까지 이루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에 보시면 2상 완료 계획이에요. 그럼 연말하고 내년 초에 무슨 기대감이 불겠어요?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신약사 기대가치 극대화 지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 자체가 가을부터 본격 연말 내년 초까지가 이 셀트리온의 가장 기대가치를 높이는 구간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합병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10% 이익 났고 20% 이익 났고 뭐 30% 이익 났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3사 합병의 진짜 빅피처는 앞서 이제 뭐 시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완벽한 공매도의 박멸 시나리오예요. 공매도 박멸 시나리오예요. 이거 완전히 이 3사 합병 빅피처가 결국은. 그러니까 왜 올라가지? 셀트론 제약이 왜 올라가지? 헬스케어가 왜 저렇게 올라가지? 야, 너무 밸류가 높은데? 셀트론이 밸류가 와 너무 높은데? 이제 뭐 삼성바이오 밸류 정도 올라왔는데? 퍼가 뭐 100배인데? 이 3사 합병의 빅피처 앞에서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 공매도가 이제 쇼키즈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빅피처가 바로 3사 합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과거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나 해볼까요? 과거 이제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2014년도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시에 공매도의 전형적인 표적이 다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네이버에 뒤져, 점유율도 계속 줄어들어, 수익성도 안 좋아져. 뭐 결국 이제 승자 독식 게임이잖아요. 그 이제 검색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이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뭐 네이버 매수, 다음 공매도, 이런 뭐 헤지 펀드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는 거죠. 당시에 뭐 투자 자문사 이런 데서도 달라붙어 가지고 막 공매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이제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음이 이제 전형적인 공매도 표적 종목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뭐 거래량의 40% 내외가 막 공매도고, 매도 주문의 80%가 막 공매도가 나올 정도로 표적 대상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조짐도 안 보였어요. 갑자기 전격적으로 카카오랑 합병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점상한가하고 2배 막 단기간에 급등했었어요. 2배는 2배였나? 이따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대량 손실, 청산이 나타나면서 막 주가가 막 급등하는 거야. 네. 주가를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지금 카카오죠? 예, 합병 법인이 이제 다음과 합병 법인은 카카오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몇 년 전이야? 예,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보시면 발표 나고 바로 5월 27일 날 점 상한가. 이때 당시에는 15% 상한가였으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 점 상한가. 예, 세 번째 날 이제 풀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다시 돌파를 시작하면서 예, 추세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7만원 정도 되던 주가가 보시면 공매도 청산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18만원 예,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죠. 예, 이제 요때 이제 그런 어떤 합병 때문에 공매도 청산에 의한 쇼키즈가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 3사도 예, 공매도를 박멸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 완벽한 공매도 박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합병이 이제 공매도에 타격을 주는 이유는요, 뭐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시너지에 따른 기업 가치 증대, 그런 수급들이 유입되고 그런 기대의 어떤 부분들이 공매도로 하여금 이제 청산을 유발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이제 원 소유자가 이제 주주 권리 행사를 위해서 상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매도를 청산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이번 합병이 실제로 좀 발표되고 구체화되는 어떤 가을쯤에 아무래도 이런 어떤 공매도의 어떤 박멸 시나리오가 좀 빅피처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뭐 흔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향후에 조금 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면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거나 혹은 또 하면 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본 내용이고요. 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신박사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결정된다면 셀트리온 3사 주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대박입니다. 제 생각은 셀트리온 3사 주주는 모두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좀 지지부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선물옵션 만기 줍니다. 어찌됐든 뭐 파생 포지션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장중 등락이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주도주는 계속 추세 유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장 불마켓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 물러가도록 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과거 영상들을 꼭 보셔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들을, 분석들을 하는지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